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6년도 제3회 기출문제, 전기기기, 전기기사의 기출문제, 기기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년 3회 전기기사 기출문제, 전기기기 문제 4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전격 출력이 7.5kW 삼상 유도전동기가 전부하 운전에서 2차 측 저항손, 2차 동손이죠. 300W이다. 이때 슬립은 약 몇 프로인가 이렇게 물었네요.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2차 측에 대한 비례관계를 좀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등가위로 그리면은 1차 측의 본선의 저항과 리액턴스 본선이 이렇게 조져 있는데 여자 어드미턴스를 이렇게 앞으로 끄집어냅니다. 등가위로 그리면 이렇게 간이 등가위를 그려서 끄집어내도 상관이 없죠. 여기에 있는 것인데 어드미턴스 이렇게 그리고 1차에 공급전압 V 1V가 공급되고 있고 1차 본선의 저항과 누설 자석의 리액턴스 그랬죠?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고 이게 출력 정수가 줄였습니다. 슬립에 따라 변한다 해서 출력 정수 2차 본선의 저항과 2차 누설 리액턴스가 이렇게 조절했죠. 1차 측의 전압, 2차 측의 기전력 이렇게 해서 이 2차 측의 저주를 구해보는데요. 2차 측의 저주는 무엇이 됩니까? 저주로 I2가 되는데요. 여기서 여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2차 동선이 됩니다. 2차 I제곱 R가 2차 동선이며 요게 전류 곱하기 이 저항에서 소비되는 거 이게 출력이 되거든요. 출력 정수. 그리고 이 동선과 출력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을 합해서 출력이라고 쓰는데 2차 측이 이게 2차 측인데요. 회전자 유도전동기의 회전자를 항상 무엇이라 한다? 회전자를 2차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2차. 그럼 2차의 입력과 2차 입력과 출력과 기계적 출력이라고 쓰는데요. 기계적 손실이 포함되어 있다 해서 출력과 2차 동선 이 동선의 B를 보면은 2차 입력을 P2라고 쓰면 P2 대 출력 기계적 출력에서 P0를 많이 씁니다. P0 대 2차 동선 P2C 얘들의 B는 어떻게 되는가? B를 열어서 산출해 보면 금방 봅니다. 그게 S분의 R2 마이너스 R2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 I2의 제곱 곱하기 R2가 동선이요. I2의 제곱 곱하기 R가 출력이요. 이 동선과 출력을 합해지면은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B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1대 1 마이너스 S 대 S라 해서 이 식은 꼭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2차 입력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게 출력 플러스 동선 오면은 입력이 되겠죠. 2차 입력은 무엇이 된다? 2차 입력은 출력 플러스 기계적 원래 손실을 이제 포함시켜 줬는데요. 출력 플러스 2차 동선 P2C로 하면 무엇이 된다? 그게 2차 입력이 됩니다. 그럼 주어진 조건에서 보시면은 전격 출력이라고 썼는데 여기에 원래는 이제 기계 손실을 빼준 것이 전격 출력이 되는데 기계손은 작은 값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전격 출력을 기계적 출력으로 봐서 7,500W, 7.5kW는 7,500W이죠. 2차 동선이 여기에 300, 2차 저항선이라고 썼죠. 2차 저항선이 2차 동선을 얘기합니다. 얘가 30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입력이 얼마이다? 7,800W가 되겠네요. 7,800W. 자, 그럼 이 비례관계에서 2차 입력 때 2차 동선의 B는 무엇이 된다? 1대 S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슬립을 막바로 볼 수 있습니다. 2차 입력 때 2차 동선의 B는 무엇이 된다? 1대 S가 되거든요. 따라서 P2C는 무엇이 된다?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가 되어서 S 곱하기 P2가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슬립 S는 무엇이 된다? 2차 입력 때 P2C의 B가 무엇이 된다? 이게 슬립이 되는 것입니다. 슬립을 100분율로 표현하기 위해서 소수적으로 퍼센트로 표시하기 위해서 100을 곱해주면
10%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차 입력 구해놨죠? 7,800분의 2차 동선 300을 뭐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이게 슬립 퍼센트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지워지니까 78로 300을 나눠주면 되겠네요. 78로 300을 나눠주면 얼마가 됩니까? 계산해 보시면은 3.846이 나오네요. 3.846%. 그래서 복에서 찾으면은 3.85가 있네요. 그래서 이 전동기의 슬립은 3.85%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41번의 답은 1번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42번) 직류 분권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기 위해서 발전기 용량 P와 전격 전압 V는, 자, 그러니까 두 대의 분권 발전기를 병렬 운전을 하는데 전압은 같아야 되느냐 아니면 임의냐, 달라도 되느냐, 또 출력은 같아야 되느냐 아니면 임의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직류 발전기에 병렬 운전 조건이 있죠.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직류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은 처음에 극성을 일치시켜야 된다. 극성이 일치해야 한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극성이 일치할 것. 극성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직류 발전기는 직류 전원이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플러스면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그렇게 일치를 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극성이 일치할 것. 두 번째로 전격 전압이 같아야 됩니다. 직류 발전기 병렬 운전할 때 항상 전격 전압은 같을 것. 같아야 된다. 세 번째, 외부 특성 곡선이 있는데 외부 특성 곡선이 일치하고 약간은 수화 특성이 좋습니다. 외부 특성 곡선이 있는데 외부 특성 곡선이 일치하고 약간 수화 특성이어야 된다. 수화라는 것은 전류가 증가할 때 전압이 떨어지는 특성을 수화라고 하거든요. 수화 특성일 것. 이게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입니다. 수화 특성이 아닐 경우에, 수화 특성이어야 되는데 수화 특성이 아닐 경우에는 직권 발전기와 과복권 복권 발전기가 있습니다. 과복권 복권 발전기와 직권 발전기는 외부 특성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부하 전류가 증가할 때 전압 V가 이렇게, 직권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직권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수화 특성이 아닙니다. 복권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복권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과복권입니다. 과복권. 이래서 이게 외부 특성 곡선인데 이렇게 수화 특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특성이 수화 특성인데 수화 특성이 아닐 경우에는 뭘 한다? 수화 특성이 아닐 때는 균합선을 써야 됩니다. 균합 모선이라고도 쓰고 균합선을 설치해야 된다. 모선을 설치한다. 안정된 병렬 운전을 하기 위해서 균합 모선을 설치한다. 이것이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입니다. 근데 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용량은 언제나 용량이 크면은 부하 분담을 많이 하면 되고, 용량이 작으면 부하 분담을 적게 하면 되거든요. 그 분담만 균등하게 분담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용량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력은 달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발전기의 출력은 관계가 없습니다. 병렬 운전을 하는데, 자, 따라서 보기에서 보시면은 P와 V는 모두 달라도 된다. 아니죠. P는 달라도 되지만 V는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틀렸죠. 2번, P는 같고 V는 달라도 된다. 이건 아니죠. P는 달라도 되는데 V는 같아야 됩니다. P와 V가 모두 같아야 된다. 아니죠. P는 달라도 V는 같아야 된다. 전격전압 V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출력은 달라도 뭐야 같아야 된다. 전격전압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외부 특성 곡선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이런 과복권과 이런 직권발전기는 함께 운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발전기들끼리 병렬 운전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화 특성인 곡선이 일치된다는 얘기는 같은 발전기가 되며 이렇게 외부 특성 곡선이라는 것은 부하 전류 I가 변화할 때 탄젠이나 V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었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게 수화 특성입니다.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게 수화이거든요. 수화 특성. 이렇게 수화 특성이면 좋은데 수화 특성이 아닐 경우에는 뭘 설치해야 된다? 귀납 모선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직권 발전기와 폭권 발전기는 귀납선을 설치해서 병렬 운전하는 것이 안전성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었습니다. 4번. 전격 전압은 같고 출력은 달라도 된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권선형 유도전동기 기동 시에 2차 측에 저항을 넣는 이유는 무엇이냐? 권선형 유도전동기에 2차 측에 저항을 넣는 이유는 비례 추이를 위해서이거든요. 그럼 비례 추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비례 추이를 하게 되면은 토크 특성 곡선이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동기화도로 표시한 토크를 놓고 슬립이 이코로 1이고 슬립이 0일 때 토크 특성 곡선을 그리면 2차 측 저항이 제로일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류는 이건 토크 타워를 얘기하는 것이며 전류는 어떻게 된다?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전류는 이렇게 흐르죠. 전류 아니거든요. 2차 전류. 자, 그런데 2차 측에다 저항을 연결해주면 어떻게 된다? 2차 측에 저항을 연결해주면 이 토크 특성 곡선이 비례해서 이동하죠? 최대 토크는 정동 토크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일정하되 토크 특성 곡선이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렇게. 저항을 더 증가시키면 이렇게 이동하죠? 이래서 이 기동 토크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2차 측 저항을 증가하면 이렇게 기동 토크는 증가하죠.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전류는 처음에 저항이 제로일 때는 이렇게 전류는 큰 전류가 흐르는데 저항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된다? 저항을 증가시키면은 1차 측의 전류, 기동 전류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죠. I1 프라임에서 전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2차 측 저항에 더 증가시켰을 때 그때 전류도 이렇게 줄어들죠. 이래서 이렇게 1차 측 전류가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측에 저항을 넣게 되면은 기동 토크는 증가하고 전류, 기동 전류는 감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항을 연결했기 때문에 저항을 증가시키면은 2차 측 전류가 감소하고 2차 측 전류에 비례해서 1차 측의 전류가 공급되거든요. 그래서 기동 전류는 감소하고 기동 토크는 증대를 목적으로 회전자에다 저항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서 보시면은 4번이 되겠네요. 기동 전류는 감소하고 기동 토크는 증대한다. 전류는 이렇게 감소하고 토크는 증대하더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4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44번) 변압기에서 철손을 구할 수 있는 시험은 이렇게 물었네요. 철손을 구한다. 변압기에 간이등가위로 그리면 이게 간이등가위로가 되거든요. 변압기에 간이등가위로 그리면은 1, 2차 권선의 저항과 리액턴스, 누설 리액턴스의 합, 그다음에 철심에 생기는 여자 어드미턴스, 이게 변압기의 간소화시킨 간이 등가위로가 됩니다. 여기를 여자 콘덕턴스, 여기를 여자 서셉턴스, 1, 2차 합성한 권선의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자, 이는 무부하 시험을 하는데 이 연결하지 않고 개방시켜 놓은 걸 무부하 시험이라고 쓰거든요. 여기다 개방을 시킨 걸 개방시험이 이게 부하가 없다 해서 무부하 시험이라고 씁니다. 무부하 시험을 하게 되면은 여기다 전격 전압을 공부해 주죠. 1차 측에 이 변압기에 전격 전압을 공부해 주면 무슨 전류만 흐릅니까? 요게는 전류, 여자 전류만 흐릅니다. 요 여자 전류는 무엇과 철손 전류 II와 차화 전류 IFI의 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이 바로
철손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변압기에 철손이 무부하손이 되거든요. 철손. 이 철손을 측정하려면 무엇이 해야 된다? 무부하 시험을 해야 됩니다. 무부하 시험을 한다. 그래서 변압기의 철손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부하 시험을 해야 되고, 그러면 동선이 있죠. 부하선인 동선이 있는데, 그럼 동선을 측정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동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단락 시험을 합니다. 단락 시험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변압기 2차 측을 단락시켜 놓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온다? 이때 흐르는 전류가 단락 전류가 되는데, 이 단락 전류 IS가 정격 전류 IN과 같은 값을 가질 때, 이때 여기 전압을 임피던스나 VS라고 써서 이때의 입력이 무엇이냐면, 이때 입력이 동선이 되는 것입니다. 단락 시험을 해서 그때 입력을 WS라고 쓰는데, 이게 임피던스 와트라고 쓰는데, 임피던스 와트가 무엇이다냐면은 I 제곱 곱하기 R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된다? 동선 카팔로스 PC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피던스 와트가 동선이 되어서 단락 시험을 하게 되면은 동선을 산출하고, 무부하 시험을 하게 되면은 철선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변압기의 철선을 구할 수 있는 시험은 무부하 시험에서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단락 시험에는 동선을 구할 수 있고, 유도 시험은 이런 일반적으로 저런 내력을 측정할 때 유도 시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 시험은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철선은 무부하선이 되기 때문에 무부하 시험을 해야 된다. 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45번 권선형 유도전동기 2차 권선의 전압 SE2 같은 위상의 전압 EC를 공급하고 있다. EC를 점점 크게 하면은 유도전동기 회전 방향과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에서 2차 여자 제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도 제어에서 2차 여자 제어법. 이 2차 여자 제어가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를 가장 원활하고 광범위로 제어할 수 있는 게 2차 여자 제어법이 되는 것입니다. 2차 여자 제어는 2차 회전자의 주파수가 F2S가 무엇이냐면 S 곱하기 F2가 되거든요. 이 2차 측에 이걸 슬립 주파수라고 쓰는데, 이 슬립 주파수와 같은 전압을 공급해 주는데 그것을 컨트롤 전압에서 EC로 씁니다. 그럼 EC의 크기에 따라서 속도를 재울 수가 있는데요. 속도는 어떻게 제어가 되느냐면은 유도전동기의 2차 측 전류 I2는 1차 측 전류와 거의 건수비에 따라서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차 측 전류는 부하 전류만 일정하면 얘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럼 2차 측 전류라는 것은 2차 측의 권선의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XS의 SE2를 나눠주면 이게 2차 측 전류가 되거든요. 그럼 이 리액턴스는 주파수의 비례이기 때문에 S배로 변합니다. 그럼 이 S가 슬립이 약 0.05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항에 비해서 이 0.05로 곱해주면 매우 이건 작은 값이니까 무시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어떻게 된다? R2분의 S 곱하기 E2가 2차 측의 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 2차 측의 전류 이렇게 되거든요. 계량기로 한번 넣어볼까요? 2차 권선의 저항을 1옴이라고 쓸까요? 계산하기 쉽게 1옴이라고 넣겠습니다. 슬립이 약 0.05가 되었다. 2차 측의 일상의 정지시의 기전력입니다. 정지시의 전압이 200V라고 쓸까요? 원래 그러면 2차 측의 전류 얼마 해야 됩니까? 2차 측 전류가 10A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10A가 되는데 이 10A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부하만 일정하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럼 여기다 무엇을 공급해준다? 이 컨트롤 전압이라고 쓰는데 슬립 주파수 전압을 공급해주는데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 SE2와 같은 방향으로 공급해주면 플러스요, 반대 방향으로 가야되면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것을 컨트롤 전압 EC라고 쓰거든요. 자, 이 C가 제로일 때는 항상 10A가 되는데 이 EC를 여기다 이제 한번 공급해 줘 봅니다. 우선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한번 공급해 줘 볼까요? 방향을 반대로 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10V로 공급해 줄까요? 컨트롤 전압을 10V. 뭐와 같은 1차 측의 주파수와 같은 그런 컨트롤 전압을 10V로 공급해 줬다. 무슨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이라는 것은 벡터적으로 볼 때 이게 반대 방향이 됩니다.
이랬을 때 여기가 SE2의 전압의 벡터적으로 봤을 때 이 SE2가 전압이거든요. 방향. 그럼 이거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공부해 주는 것은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요와 반대 방향으로 공부해 주면 이게 마이너스 방향이 되거든요. 반대 방향. 마이너스 EC.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방향으로 얼마를 줄였다? 10V를 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이 SE2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10V를 공급해 주면 어떻게 된다? 자, 요건 10A가 일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0V를 해주니까 요 값이 얼마가 됩니까? 요 값이 이건 1이니까 요 값이 20이 돼야 되거든요. 20이 되려면 이게 슬립이 변해야 되거든요. 그럼 슬립이 얼마가 변한다? 0.1로 돼야 되겠네요. 슬립이 아까 0.05였었는데 얼마로 된다? 0.1로 변하죠? 슬립이 0.1로 변하면 전동의 회전 속도 N은 어떻게 된다? N은 동기 속도 NUS의 1-S가 되는데 아까 이게 0.05였었는데 0.1로 증가하니까 속도는 떨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반대 방향일 때는 속도를 하강시킵니다. 이때는 속도 하강이 되고 그럼 같은 방향으로 같은 이 SE2와 같은 방향으로 공부해주면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플러스 10V를 가해줬다고 볼까요? 10V를 가해주면 아까는 이 없을 때는 슬립이 0.05였었는데 10A 흘렀죠. 그럼 여기다 플러스 10V를 가했다. 그럼 10V를 가하면 이게 0이 돼야 됩니다. 0이 돼야 10A가 다 흐르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S가 얼마이다? S가 0이 돼야 되네. S가 0. 그러니까 S가 0이 되니까 이 S가 0이 되면 동기 속도와 같은 속도로 회전하겠네요. 이래서 이 슬립 주파수 전압을 같은 방향으로 공급해주면 어떻게 된다? 속도가 완전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V를 가해 주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동기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졌죠? 그럼 한번 이것을 20V를 한번 가해 볼까요? 플러스 방향으로 20V를 가해 줘 보자. 그럼 플러스 같은 방향으로 20V를 가해 주면 여기 얼마가 돼야 됩니까? 여기 10A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네요. 그래야 10A 그러겠죠? 그럼 마이너스 10이 되려면 이게 마이너스 0.05가 돼야 됩니다. S는 얼마가 돼야 된다? S'이 마이너스 0.05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0.05가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NOS의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0.05니까 플러스 0.05가 되었죠? 그럼 1.05가 되니까 이 회전자의 회전 속도가 동기 속도보다도 5%더 빨라지네요. 이렇게 이 컨트롤 전압을 SE2와 같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증가시켜주면 어떻게 된다? 동기 속도 이상으로 회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SE2를 계속 증가시켜주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물은 것이거든요. 첫 번째 보실까요? 속도는 물론 여기서는 회전 방향이라는 것이 있는데 회전 방향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에 고정자가 이렇게 조졌죠. 이게 유도전등이 이게 고정자입니다. 여기다 삼상 교류전을 공부해주면 이 고정자 본선에 회전은 자장이 생기거든요. 항상 회전 자계의 방향이 예를 들어서 회전 자계가 동기속도 회전인데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전 자계 동기속도 NOS로 회전하거든요. 그럼 여기 안에 있는 회전자는 언제나 회전 자계와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축이 되었고 여기 회전자는 언제나 무엇과 같은 방향으로 요 회전 자계와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같은 방향 N이라는 속도로 돌아가는 게 이게 유도전동의 회전 속도가 됩니다. 회전 자계의 진행 방향과 회전 방향은 동방향이 되며 이 컨트롤 전압을 계속 증가시켜주면 이 회전자의 회전 속도가 동기 속도보다도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속도는 회전 자계와 같은 방향으로 동기 속도까지만 상승한다. 그 이상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속도는 회전 자계와 반대 방향 이것도 틀렸고 속도는 회전 자계와 같은 방향으로 동기 속도 이상으로 회전할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회전 자계와 같은 방향으로 동기 속도 이상으로 상승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2차 여자 제어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전 속도를 가장 광범위하고 원활하게 제어할 수 있는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차 여자 제어법이며 2차 여자 제어는 항상 권선행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며 2차 측에다 무엇을 공급해 준다? 슬립 주파수 전압을 공급해서 슬립 S를 변환시켜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주파수 60Hz 슬립이 0.2인 경우 회전자 속도가
720 RPM일 때 유도 전동기의 극수는 어떻게 되는가? 극수를 물었네요. 유도 전동기의 회전 속도 N은 어떻게 된다? 우선 동기 속도라고 썼을 때 동기 속도 NUS라고 쓰는데 동기 속도는 언제나 이게 회전작의 회전 속도를 얘기합니다.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가 되죠. 유도 전동기의 회전작의 회전 속도 N우라고 쓰는데요. 회전 속도는 무엇이 된다? 동기 속도 NUS 1-S가 항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속도가 됩니다. 지금 보니까 슬립이 0.2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회전 속도는 720 RPM이 되며 동기 속도에다 1- 슬립이 0.2가 되었다. 이럴 때 720이 되려면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NOS의 1-0.2니까 0.8이 됐죠? 0.8을 해줬더니 720이 되려면 NOS는 얼마가 됩니까? 900이 되겠네요? 따라서 동기속도 NOS는 900 RPM이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얘가 900 RPM이 됐다. 900. 그러면 요 주파수는 60Hz라고 했죠? 60Hz. 극수는 얼마입니까? 8극이면 되겠네요. 8분의 120/60 하면 900이 나오죠? 이래서 국수 P는 얼마이다? 8극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8극 하여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